안녕하십니까? 어둠이 짙어진 이 시간,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슬림리스 라디오입니다. 창밖엔 바람이 불고 집안은 고요한데 문득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지만 어쩌면 그건 우리만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혹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익숙한 공간, 아파트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한 오피스텔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으세요. 404호의 소리 시작합니다. 민우는 대학 졸업 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이 저렴하고 회사와 가까웠지만 어딘가 침침하고 낡은 건물이었죠. 민우가 배정받은 방은 403호였습니다. 입주 첫날 밤 이삿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침대에 누운 민우는 지독한 피로감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새벽녘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쥐가 갉아먹는 소리거나 건물이 낡아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매일 밤 정확히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녹초가 되어 돌아온 민우가 침대에 눕자마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신경이 날카로웠던 민우는 화가 났습니다. 옆집 사람이 무언가를 벽에 계속 문지르는 것 같았죠. 그는 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 거참. 새벽에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소리는 뚝 끊겼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치 민우의 항의에 화라도 난 듯 소리는 더 거칠고 가깝게 들렸습니다. 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는 분명 404호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우는 출근길에 관리실에 들러 항의했습니다. 404호 사람, 새벽마다 벽을 긁는 소리를 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주의 좀 주세요. 그런데 관리소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404호요? 총각, 거긴 지금 비어있는데 지난달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사가고 나서 아직 새가 안 나갔어. 민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어있는 방에서 나는 소리라니. 그는 잘못 들었겠거니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날 밤에도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소리는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저 건물에 소음일 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그곳에서 무언가를 벽에 계속해서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며칠 후 민우는 복도에서 402호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우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총각, 요즘 밤에 잠은 좀 자나? 표정이 왜 그래? 민우는 망설이다가 옆집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결국 총각도 듣는구나. 사실 404호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밤에 벽 긁는 소리가 난다고 나가버렸어. 그 전 사람도.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404호에서는 몇 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좁은 방 안에서 고독사했는데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시신이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시신의 손가락 끝이 모두 닳아 없어지고 벽에는 피 묻은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벽을 쥐어뜯으며 무언가를 갈망했던 것일까요? 민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 오피스텔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피신했고 집주인에게 사정하여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짐을 빼던 날 관리소장이 민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총각, 404호 열쇠가 갑자기 없어졌어.
혹시 총각이 가져간 건 아니지?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연히 그 오피스텔 앞을 지나게 된 민우는 404호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창문 너머로 하얀색 옷을 입은 형체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천천히 창문에 대고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낡은 오피스텔, 비어있는 404호에서 들려오는 벽 긁는 소리, 그리고 그곳에 얽힌 비극적인 사건. 민우 씨가 본 것은 그저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404호에 남은 그녀의 억울한 영혼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 감고 귀 막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옆집 혹은 벽 너머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진 않나요? 그 소리가 단순한 층간 소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부디 편안한 잠 드시길 바라며 슬립리스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행자 이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 엘리베이터를 탔던 한 청년이 겪었던 끔찍한 실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날 이후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12층까지 계단을 이용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으세요. 한밤의 엘리베이터 시작합니다. 성규는 대학교 과제와 팀플 때문에 매일 늦은 밤에 귀가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습니다. 아파트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규가 사는 아파트는 1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12층에 살고 있었죠. 늦은 시간이라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규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규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는 덜컹거리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층, 6층, 7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성규의 지친 몸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8층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컥거리더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층수 표시판에 불이 꺼졌습니다. 아, 거참. 낡아서 자꾸 이러네. 성규는 한숨을 내쉬며 비상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 버튼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오직 성규의 스마트폰 화면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성규는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은 분명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성규의 뒤편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누군가의 거친 호흡 소리. 성규는 공포에 질려 몸을 붙였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성규의 어깨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성규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쾅쾅쾅 두드려졌습니다.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성규는 너무나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네, 저 여기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밖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규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없어요? 저 여기 갇혔다니까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성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9층, 10층, 11층.
12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성규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문을 두드린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성규는 집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하얀색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규는 순간 공포에 질려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로비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형체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성규의 창문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늦은 밤 엘리베이터에 갇힌 청년,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남은 하얀 손자국. 성규 씨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엇을 겪었던 것일까요? 정말 누군가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관리실 직원이 문을 두드린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 타는 엘리베이터가 언제나 안전한 공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진 않나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부디 편안한 잠 드시길 바라며 슬립리스 라디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늘한 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